오래간만에 지금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영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전까지 지금 내가 언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광역시 거기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 응? 여러분들이 나한테 무슨 뭐 땡전하고 무슨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응? 내가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TV라든가 이런 인터넷 관련된 그런 비용은 전부 다 누가 지불하냐면은 내 친척이지. 내 친척이 그걸 한다고. 응?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주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전까지는 이제 KT를 쓰고 있었는데 뭐 이제 돈을 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별로 뭐 서비스도 안 되는데 뭐 많이 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이제 유선으로 바꿨다고. 근데 이제 TV만 유선으로 바꿨는데 그 유선 기사가 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제 KT 인터넷은 KT를 그냥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시설을 하다가 이제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KT를 다 해지를 한 줄 알고 그냥 이 인터넷 유선 새로 깔면서 그냥 인터넷선을 KT 인터넷을 잘라버렸어. 어제 일인데 지금이 지금 새벽 2시 50분이니까 어제 오후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걸 잘라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안 돼. 어? 오늘 와서 아마 그 이제 유선에서도 이제 인터넷이 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인터넷이 같이 하잖아. 어? 그래서 인터넷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선을 새로 아예 깔았기 때문에 원래 들어오는 선이 있었는데 여기 내가 있는 그 동지명이 이제 다른 집은 뭐 어떻게 뭐 리모델링 하면서 어쩌면서 선을 다 새로 깔았 그러니까 새로운 선으로 이제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여기 내가 있는 곳이 동진매초 3동 101호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유선이 유선 방송 들어오는 그 선을 옛날 선으로 그냥 그대로 놔둔 거지 교체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TV 채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 라인을 깐 거라고. 새로 라인을 깔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런 사고 아닌 사고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와서 그 새로 라인을 깔았기 때문에 그 라인에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오늘 정도 뭐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 정도에 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인터넷이 되면 이제 그 돈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KT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유선이 확실히 저렴하긴 저렴하지. KT 브랜드가 있는지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아예 바꿀 생각인 거고. 뭐 안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뭐 KT 선을 다시 이제 AS를 신청해가지고 그걸 연결을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거의 매일 이제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지만 그 돈을 내는 사람은 뭐 인터넷이 있든 없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오히려 TV가 더 중요한. 인터넷이 되든 안 되든 딱히 뭐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입장이 다르지. 근데 나는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쪽이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이 신청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인터넷을 내가 쓰는 라인을 내가 따로 따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돈 낸 사람 뜻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선 방송으로 교체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런 사건 아닌 사건이 발생해서 말로는 오늘 되면 이제 오늘 아마 되면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정도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정도에는 인터넷으로 내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KT 선을 다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KT 선을 복구한다는 것 자체가 또 시간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무한정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실시간 방송은 못하지만 동영상을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되었을 경우에 업로드를 시키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저장을 한 동영상을 그런 거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원래 주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들어가 보면 자 내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실시간 방송하면 저번에 어제 오전에 했던 거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러니까 7만 9천 원을 주고 내가 구입을 한 그 인텔 듀얼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7 사용하고 있는 그 OS를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를 방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그 방송을 내가 어제 오전에 했었단 말이야. 그 전에 내가 이제 방송을 한 게 있었지.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그때 이제 방송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바둑판하고 바둑알에 대한 감증산의 천지공사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거기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워낙 한 얘기들이 많아서.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자, 도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통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왜 도통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도통을 했다라고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 인민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 국민들이 특히 도판에 있는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욕을 하기 바쁜 거냐? 이거는 이제 도통하는 사람이 곧 대두목이고 대두목이 곧 추수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판을 싹쓸이하는 사람이다. 판쓸이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도통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나는 대두목이 아니고 나는 판쓸이 쉽게 말해서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광증산의 천지공사를 보면 분명히 대두목에게 도통줄을 내어 보낸다. 법방만 알려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 홀로 맡아 행하리라는 그런 말도 분명히 있고 또 대두목이 도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통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22,000 도통군자를 만들어내는 거냐? 12,000 도통군자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쉽게 말해서 판쓰리를 하는 건데 도통군자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만들어내는 주체가 대두목인데 대두목이 도통을 안 하고 어떻게 그걸 한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마 그렇게 짓거려 됐을 거야 분명히.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안 봐도 뻔하다고. 대두목이 당연히 도통하는 거지 말이야. 도통도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 도판에 있는다는 대한민국 도판에 있는다는 사람 대가리가 다 그렇단 말이야.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참 내가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라고. 너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은 이제 문제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말에서도 분명히 맞는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냐? 대두목이 도통하는 사람 맞다. 대두목이 도통을 해야지 그 도통줄을 받아가지고 12,000 도통군자를 만들어낼 거 아니냐?
그 말은 맞다고.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대두목이 뭘 해야 돼? 대두목은 당연히 도통을 한 사람이어야 돼. 그 말은 맞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도통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대한민국에서 도를 닦는다는 도판에 있는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내가 도통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은 도통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 천지조화를 부리는 거를 도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은 도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 그 막 뭐지? 강증산이 얘기한 도통에도 상등이 있고 중등이 있고 하등이 있다. 상등 도통이 있고 중등 도통이 있고 하등 도통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닌 도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도통 나는 내가 분명히 도통했지만 나는 도통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대두목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판쓰리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특히 강증산의 진리를 공부한다는 도판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강증산의 진리를 왜 닫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강증산 진리를 왜 하고 있는 거냐고. 그 수행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왜 하고 있어? 강증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하고 그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강증산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백만 또는 수천만 되는 사람들이 말이야 강증산의 진리를 가지고 도를 닦겠다고 도통을 하겠다고 지금도 불철주야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강증산이 씨를 뿌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겠어? 여러분들 전 세계 수십억 인류가 지금 예수교, 천주교, 기독교를 믿고 있어. 왜 믿는 거야?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불철주야 성당에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예배 드리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억이 전 세계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말이야 예배 드리고 철야기도 철야 예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가을이었어. 가을에 여러분들 열매 맺지. 어? 근데 그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거야. 근데 그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언제 심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심어? 봄에 뿌리고 봄에 심어. 봄에 뿌리고 봄에 심는다. 봄에 뿌리고 심었던 그 나무가 여름내 자라가지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따는 거지. 강정산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정산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강정산이 파종은 내가 하고 이종은 누가 한다. 이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낙종물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거지. 강증산은 파종을 했어. 그걸 이종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그게 이제 고부하고 차경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대전에 본부가 있는 증산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낙종물이다. 낙종물. 낙종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추수하는 거 얘기하지. 뭐냐면 이제 낙종이라고 하는 게 한자가 이제 떨어질 낙자의 이제 시종자인데 씨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는 씨앗만 뿌리는 게 파종이고
그거를 이제 옮기는 게 이종인데, 그 낙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는 건데, 그 열매까지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 그거를 가지고 낙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낙종. 그러니까 낙종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안에 있는 그 씨를 낙종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열매를 따는 거지, 추수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는 거에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 어? 도통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도통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도통이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통이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도통이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통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도통 씨가 나와야 도통 씨가 자라서 도통의 열매가 열릴 거 아니야. 도통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도통의 열매가 열리냐고. 여러분들 강증산이 씨는 분명히 씨는 뿌렸어. 근데 도통의 씨를 뿌렸어? 여러분들 강증산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강증산이 뭐라고 했어?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주어 내 보내리니 법방만 알려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 홀로 맡아 다 행하리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한테 당시 강증산을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신도들한테 도통하는 방법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도통을 준 사람도 없어. 강증산은 도통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그럼 강증산이 뿌린 건 뭐야? 강증산의 천지공사 그 씨를 뿌린 거야. 진리를 뿌린 거야. 그 씨를 뿌린 거야. 강증산은 도통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아니 그러면 당장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고수부가 도통하지 않았느냐? 도통해가지고 그 천지공사 본 거 아니냐? 여러분들 고수부가 도통했나? 고수부가 물론 도통하긴 도통했지. 근데 고수부는 도통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고수부가 도통을 어떻게 했냐고. 고수부는 강증산의 강을 받아가지고 도통을 한 거잖아. 그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제자들이 성령 감화돼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거를 한 그거랑 비슷한 거지. 고수부가 이제 도통을 해가지고 천지공사를 받는 것은 강증산의 강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도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물론 도통은 도통이지만 그 강증산이 그러니까 대두목에게 주어 내 보내리라고 하는 그 도통줄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 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강증산하고 고수부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이신전심, 일심동체. 강증산이 천지공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천지공사를 하면서 고수부한테 내 나이에서 아홉을 빼면 네 나이가 되고 네 나이에서 아홉을 더하면 내 나이가 되나니 이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너 되고 네가 나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강증산이 고수부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강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강증산이 따로 대두목에게 도통줄을 내어보낸다. 그리고 법방만 일러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 홀로 맡아 생하리오라고 하는 그 도통하고는 다른 거지. 고수부가 한 것도 도통은 도통이지만 그 대두목에게 주어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 도통 그거하고는 이제 다른 거라고. 그래서 강증산이 직접 강을 줘서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고수부가 한 거는 도통은 도통이지만 대두목이 맡아서 하는 그 법방만 알려주면 되나니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도통은 뭐냐? 그 강을 받아서 하는 그 도통, 고수부가 한 그거 아주 예외적으로 그게 아니라
대두목이 이제 맡아서 한다는 대두목에게 도통줄을 내어 보낸다라고 하는 그 도통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 대두목은 누구야? 대두목은 말 그대로 판머리를 하는 사람이야. 1만 2천 도통군자를 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일꾼들을 거느리고 판쓰리를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대두목이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그건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강진산의 진리를 신앙한다는 대순진리회가 됐건 무슨 대전에 본부가 있는 정산도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그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어? 아,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대두목이 하는 그 도통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매에 해당하는 그 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에 해당하는 그 도통이 나오기 위해선 도통씨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도통씨가. 도통씨가 나와야 그게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도통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 도통의 열매에 해당하는 그 방법을 아는 그 대두목이 나오게 된다고. 나는 뭐 한 거냐? 나는 도통씨를 내가 내놓은 거야. 도통씨. 여러분들 지금 모르겠어. 이 동영상을 내가 업로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면은 바로 이 김광상제도 옆에 내가 지금 새롭게 정역 제28교조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다고. 여러분들 이게 도통씨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도통씨라고. 이게 도통씨기 때문에 이거를 봐도 몰라, 지금 사람들은. 이걸 봐도 모른다고. 근데 이게 씨가 돼가지고 뿌리가 돼서 나무가 자라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어떤 도통의 열매가 되는 건데, 그 열매가 지금은 이게 씨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에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지 조화를 부리는 그 도통, 상등 도통, 중등 도통, 하등 도통, 그런 도통을 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알아내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법을 쓰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도통 씨라니까, 여러분들. 나는 씨를 뿌리는 거야. 대두목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뿌린 이 도통 씨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 열매 그 열매를 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지. 씨가 자라서 어? 나중에 열매가 됐을 때 그 도통의 열매를 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지. 그게 이제 어? 이제 법방만 일러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 홀로 맡아서 행하리오. 그거라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대전에 본부가 있는 증산도 사람들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도통줄을 내어보낸다고 하는데 그 도통줄이 뭐냐? 도통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원래 도통을 준다는 그거 아니냐? 결국엔 도통시 그 뿌린다 뭐 그게 도통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지. 도통줄이라고 하는 게 도통줄.
도통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냐면 도통, 말 그대로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도를 통한다는 그거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의 정통, 도의 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의 정, 그건 여러분들 다 인정하잖아. 대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증산의 진리에 정말 마무리 짓는 핵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 서로 그 대두목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이야. 서로 뭐 대순진리회가 됐건 거기서 분파되어 나온 무슨 뭐가 됐건 대전에 본부가 있는 증산도가 됐건 거기서 분파되어 나온 뭐 여러 단체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그래서 서로 하는 얘기가 어 내가 진인이네, 내가 무슨 대두목이네, 뭐 서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거기 각파의 교주들이 전부 다. 왜 강증산의 진리에서는 그 대두목 자리가 결국에는 수위 말해서 도의 정통.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새벽이라서 내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는. 어쨌거나 어쨌거나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이것도 전에 했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 두 개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의 정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말 그대로 정말 도를 통해서 도통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두목에게 도통줄을 내어 보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곧 대두목이 되는 자가 증산의 도의 정통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강증산의 도의 정통이기 때문에 내가 뿌린 도통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도통의 열매를 따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강증산의 진리에서는 분명히 도통이 매우 중요해. 도통이 도를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도통하고 도의 정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도통,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도의 정통이 아닌데 도통을 쓰는 방법을 안다. 또는 도통의 어떤 방법을 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도통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만 또 도의 정통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가 뿌린 이 도통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도의 이제 체에 해당을 체.
채, 어? 바둑에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바둑에 1,000원짜리 그 1,000원에 하늘천자에 으뜸원자 그 1,000원짜리 1,000원에 해당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정격 제2팔궤도라고. 이건 이제 도통 씨앗이지. 그러니까 360 숫자로 따지면 1일 본체수에 해당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수 도통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체수의 상태에 있는 그 도통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뭘 바라고 있어? 여러분들은 360에 해당하는 그 도통을 바라는 거지. 본체수 1에 해당하는 도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도통 본체수 1이 바둑판 360개 점으로 퍼져 있는 여러분들은 그 360점으로 퍼져 있는 그런 도통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뭐가 있어야 돼? 바둑판의 본체수라고 할 수 있는 1,000원점이 있어야 360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그 1,000원점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누군가 이게 360수로 버리는 방법, 360수로 버리는 방법. 이걸 버려서 쓰는 방법을 누군가 이제 아는 사람이 나오겠지.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한참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건 내가 기본적으로 저번에 얘기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바둑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일본 신명 4명 2명 2명씩 나눠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는 게 아직 지금 안 끝났다. 바둑이 지금 주인한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주인한테 돌아간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게 씨름판인데 그것도 뭐가 있다? 애기판, 총각판, 그 뒤에 또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일단 시가 나오면 강증산이 얘기했듯이 강증산이 천지공사를 보고 나서 지금 10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야 나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나온 거거든. 이제까지 강증산 신앙하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이지.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서야 나 같은 사람이 나온 거야. 강증산의 진리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100년 만에 나온 거라고. 100년 만에. 또 덧붙여서 한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아마 야 일본 신병 4명이 바둑을 둔다라고 얘기하면 뭐 아마 대순진례라든가 또는 무슨 이제 대전에 본부가 있는 증산도에서 신앙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그거 내신명이라고 하는 게 어? 저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주었던 러시아하고 중국 그다음에 6.25 전쟁 때 이쪽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미국하고 일본 이렇게 그리고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하고 이렇게 남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거 신명 오선 위기 해가지고 바둑판 해가지고 말이야 그 내 신명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맞는 얘기가 있지.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 강증산이 분명히 바둑판은 조선이요 바둑돌은 조선인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둑이 네 신선,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요 수수방관만 하고 네 신선이 바둑을 둔다 이렇게 돼요. 네 신선이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각각 두 신선은 각각 훈수를 둔고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주인은 수수방관만 한다고 했거든. 그 판하고 바둑판을 강규상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6.25 전쟁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남한과 북한을 주인이라고 봐버리면 그거는 주인이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지. 주인이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거기 뛰어들어 버린 거지. 바둑판에 뛰어들어 버린 거야.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강준사는 분명히 주인은 수수방관만 한다고 했거든. 근데 만약 6.25 전쟁을 남한 북한을 주인이끼리 하는 거라고 봐버리면은 그건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게임에 들어가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라고.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야, 애기판, 총각판, 상신의판이라고 하는 것은, 야, 그거 아니냐. 애기판은, 제1차 세계대전이고, 총각판은, 제2차 세계대전이고, 그 상신의판이라고 하는 것이 6.25 전쟁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거다. 그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단 말이야, 마지막에. 뭐가 안 맞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은 수수방관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들어와서 해버려? 바둑판이 조선이고 바둑돌이 조선인민인데 주인에게 돌려주지도 않았는데 막 주인이 들어와서 막 해버려? 게임을 해버려? 일단 판하고 바둑돌을 돌려받아야지. 근데 맨 처음에 빌려줄 때 여러분들 차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이런 거 빌려줄 때 돌려받았다고 표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때 돌려받았다고 표현을 해? 차를 빌려줬는데 차가 아주 개박살이 났어. 그걸 여러분들이 돌려받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해? 여러분들 찻잔을 빌려줬어. 찻잔을 빌려줬는데 찻잔을 찻잔이 반쪽아리가 서로 반쪽아리가 돼가지고 다시 나 찻잔이 반쪽아리가 됐습니다라고 갖다 줬어. 그럼 여러분들 그걸 돌려받았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은 어떨 때 돌려받았다고 표현하냐고. 맨 처음에 물건을 빌려줬을 때 최소한 사용한 흔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깨지거나 파손되거나 뭐 기능이 안 되거나 이런 거 없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아 이거 돌려받았다.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지. 여러분들 차를 빌려줬는데 차 문짝 두 개는 떨어져 가고 어디 뭐 트렁크 짝도 날라가지고 엔진 뭐 타이어도 두 개 세 개 뻥크 나가지고 갖다 줬어. 그럼 여러분들 그걸 돌려받은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하지. 어? 여러분들 그런 경우 뭐라고 표현해? 야 이거 물건을 망가뜨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뭐해? 당장 손해보상 해달라 그러고 말이야 소송 건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러잖아. 왜 그건 돌려받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진사는 뭐라고 했냐면 돌려받는다고 그랬거든. 돌려받는다는 건 뭘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한 흔적은 어쩔 수 없지만 빌려줬을 때 그 상태 거의 그 상태 99.9% 거의 그 상태로 다시 이렇게 받았을 때 돌려받았다. 되돌아왔을 때 그거를 돌려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야, 여러분들. 민족주의 계열에서 뭐라고 얘기해? 3.1운동을 우리 민족적인, 거족적인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표현하지?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1919년이야. 그때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었나? 군사 분계선 해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 말 그대로 일제 치하이긴 했지만, 어? 저기 함경 북도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말이야. 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막 조선 백성들은 조선 사람들은 다 왔다 갔다 했어. 가고자 하는 데면은 원하는 데는 다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을 가지고 거족적인 민족적인 만세 운동이다. 거족적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나눠져 있잖아. 이게 돌려받은 거야, 여러분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 야, 그거 그래서 1945년도에 8.15 해방이 되지 않느냐. 8.15 해방이 되지 않았느냐. 그때는 조선반도 다 돌려받지 않았냐. 온전히 돌려받은 거 아니냐. 어? 그거 다 돌려받은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바둑판은 뭐야? 바둑판은 그냥 바둑판이야.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판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언제부터 음양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언제부터 태극운동이 시작되는 거냐. 플레이어가 앉아가지고 바둑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흰돌 백돌을 두면서 아무것 그냥 361점밖에 없는 그 바둑판이 곧 태극운동을 하고 음양운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조선반도가 갈라진 적이 있었나? 여러분들 민족주의 운동한다는 사람들, 뭐 민족사학 한다는 사람들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어? 일제 36년 동안에 단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1910년 10월 26일인가 그 경술 국치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광복을 맞았을 때까지 조선반도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뭐 군사 분계선 비슷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로 분리된 적, 막 서로 싸우고 이런 적이 있었어? 그런 적이 있었냐고 여러분. 그런 적이 없었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왜 그런 적이 없는 거야? 천지공사적으로 강경산의 얘기대로 따져보면은 바둑판의 원리로 따져보면 왜 그런 적이 없는 거지? 그거는 그냥 판이야 판. 바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바둑을 두어야 흑돌과 백돌을 두어야 거기서 음양운동이 시작되고 그게 태극운동이 되는 거야. 일제 36년 동안 1910년 10월 26일인가 경술국시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까지 조선반도는 단 한 번도 태극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 지금 명확하게 태극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군사 분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아니 조선반도 한반도에 드러난 적이 없었다고. 일제 36년 기간 동안은 왜 없었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지. 왜? 그때는 일제가 조선반도를 넘어서 만주까지 그리고 중국 서해안 일부까지 강점하고 있던 때니까 당연히 조선반도에 그런 게 나타날 리가 없지. 나타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때는 바둑을 안 둔 거라니까. 바둑판과 바둑돌을 빌려간 일본 신명들이 바둑을 안 둔 거라고. 뭐 언제 바둑을 두기 시작했느냐? 1945년 해방 이후에 38도선을 경계로 지어서 북쪽에는 소련 군사가 들어오고 남쪽에는 이제 미국 군사가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이제 플레이가 시작된 거지. 일본 신명들끼리 플레이가 시작된 거지. 여러분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어떤 사람 아니 그러면 같은 일본 신명들끼리만 플레이를 하면 왜 소련 군사가 들어오고 왜 미국 군사가 들어오는 거냐? 그냥 일본 사람들 일본 신명 4명이서만 하면 그냥 일본 신명들끼리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서 소련 군사가 들어오고 왜 저기서 미국 군사가 들어와 가지고만 그렇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여러분들 일본 신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니 굳이 일본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한국을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다 한국의 그 얘기하면 한국에서도 종교가 여러 개가 있지. 한국 사람인데 서양 종교 믿는 사람도 있고 한국 종교 믿는 사람도 있어. 한국 사람인데 서양 종교 믿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잖아. 마찬가지야. 일본 사람도 같은 일본 신명이라 하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야. 여러분들 일제 시대에 여러분들 그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언제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 소련의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게 이제 볼셰비키 혁명인데 볼셰비키 혁명이 언제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1917년에 1917년에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생기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생기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가장 긴장한 나라들이 당연히 유럽에 있는 이제 왕정 국가들은 당연히 긴장하는 거고 왜냐면은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하고 바로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하는 거지. 거기는 왕정 있는 국가들은 혹시 저렇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왕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당연히 걱정하는 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건 유럽 얘기고 동양에서 생각해 보면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까지 공산주의 정권, 소비에트 커뮤니스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긴장한 나라는 동양에서는 일본이라고 해요. 그때 중국은 이제 국민당 정부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신해 혁명이 1911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사실상 그때 청나라 말 1911년에 일어난 신해 혁명을 통해서 청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와해되기 시작하고 1900 아마 13년인가 14년인가
처음으로 이제 국민당 정부가 최초로 수입이 되지. 근데 그 국민당 정부가 결국 이제 중국을 전체 청나라를 몰아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당 정부로 중국 전체를 이제 1917년쯤 됐을 때는 청나라는 이미 다 이제 거의 와해되고, 어? 청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와해되고 거의 다 이제 민주공화정, 국민당 정부가 이제 장악을 했을 때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크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오히려 이제 더 보자면은 야 봐라 제정 러시아도 저렇게 무너졌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지.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별로 위협이라고 할 만한 걸 느낄 만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하지만 일본은 달랐지. 일본은 1868년에 그 메이지 신으로 소위 해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력한 이제 천황제 1880년인가 소위 제국헌법이 제정이 되면서 약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천황제지만 그래도 강력한 천황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수위까지 넘어가게 되는 물론 그건 나중 일이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강력한 천황 중심제 국가였다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특히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던 사람들이 그때는 거의 다 당시 그대로 소위 말해 정계 이런 데 다 나아가 있었을 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특히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지금도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도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그것도 커뮤니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어버린 거지.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일본은 충격을 그 일본 메이지 유신을 했던 그 소위 그 세대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사회주의 사상이 일본에 전파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차단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뭐 마크스 레닌주의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또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 관한 그런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온서적으로 금서로 정해가지고 아예 통용을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고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특히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안 하나?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안 해? 아니지. 어?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특히 그 소위 일본의 그 민권운동,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제왕제지 그러니까 왕권 중심주의 어떤 반대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볼셰비키 그런 사상이 담긴 책들, 또 공산주의 사상이 담긴 책들, 막스주의라든가 레닌주의라든가 이런 서적들을 알게 모르게 일본의 수많은 지식인들, 특히 인권운동, 민권운동을 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은 알게 모르게 막스레닌주의를 공부하고 이 볼셰비키 사상을 공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경도된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는 워낙 극심하게 단속을 하지만 어? 조선에서는 그게 약간 느슨한 거야.
일본 본토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거지. 아무래도 이제 식민지고, 어? 바로 이렇게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어? 소비에트 연방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국경이 다 있잖아. 저쪽 연해주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느슨한 거지.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 지식인들 중에서 오히려 그런 사상을 좀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조선인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회주의 사상, 볼셰비키 사상, 그리고 막스 레닌주의 사상 이런 거를 영향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조선 쪽에서. 특히나 왜 조선인들 중에 독립운동한 쪽에서 소위 좌파 계열, 지금은 보통 좌파 계열이라고 하지. 무슨 김원봉의 무슨 뭐 의열단이라든가 또 이런 식의 소위 좌파 계열의 강력한 그런 무장 독립투쟁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발생했느냐면 기본적으로 좌파 운동, 소위 막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귀족이라든가 이런 왕정은 기본적으로 거부하지. 그러니까 그게 천황제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반일 운동 또는 극일 운동 하고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조선에서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소위 독립운동, 그것도 소위 김원봉의 무슨 의열단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의 어떤 소위 비밀 결사단체들 이런 식의 소위 이제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특히 사회주의 계열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다 누구의 영향이야? 어떻게 보자면 그것도 일본의 영향이지.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천황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천황제에 반대하는 세력, 천황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은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소위 자유진영, 유럽의 왕조 국가들과 연합한 어떤 그런 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이론이랄까 논리랄까 그런 걸 공고화했고, 천황제에 반대하는 소위 이제 민권운동과 인권운동하는 주로 하는 그런 일본인들 지식인들은 그런 왕조를 지원하는 그런 국가라든가 미국 중심이었던 그런 논리라기보다는 볼셰비키라든가 마크스 레닌주의에 관련 쪽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황제에 반대하고 민권운동과 인권운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공고화시켰던 거지. 근데 이거는 일본 내에서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근데 이 논쟁이 그대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땅에서도 그게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된 거지, 재현이. 하지만 재현이 됐지만 그러니까 조선은 식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천황제를 옹호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일본 천황제에 반대하는 논리, 즉 사회주의 논리, 공산주의 논리, 막스 레닌주의 논리가 좀 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좀 더 많이 이제 흡수가 되고 좀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된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이라든가 또는 이제 일성이 하자는 소위 파치산 운동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하고는 궤를 약간 달리하면서 소위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거는 이제 소위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그게 이제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한 상해에서 열린 소위 말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했던 이제 그런 독립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조선 백성들이 했다고 하는 독립운동, 그러니까 좌파 계열이 됐건 우파 계열이 됐건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 사상적인 테두리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당시 일본 내부에서 천황제를 중심으로 천황제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지식인 집단과
거기에 반대해서 천황제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거부하고 인권 그리고 민권 중심의 어떤 그런 일본을 원하는 그런 지식인 집단과 사이에서 벌어졌던 어떤 그런 사상적 논쟁, 철학적 논쟁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실력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그게 조선 식민지 청년들에게 그게 영향이 미쳐가지고 사실은 확대가 된 거라고 볼 수도. 그래서 이승만이 최초의 상해 임시정부 최초의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 근데 이승만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승만은 누구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우파 독립운동가지.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미국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열렬한 미국 옹호론자주의지. 미국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지. 이승만은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쪽으로. 물론 스스로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왔기도 했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표적인 어떤 미국 친미주의적인 독립운동가지.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도산 안창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파 성격이지. 우파 성격이면서 기본적으로 좌파라든가 또 사회주의 그쪽과는 약간 결이 다른. 그래서 한국에서 민족주의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파 민족 독립운동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친미주의적인 미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독립에 있어서 조선의 독립에 있어서 나는 이제 그런 입장과 이렇게 일맥상통해 있는 거지. 물론 상해 임시정부가 나중에 이제 김구가 주석이 되면서 이제 소위 이제 무장 독립투쟁 무장 항쟁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광복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 이제 부속 기관 중에 하나로서 광복군을 창설하기도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의 그 초창기는 이승만이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제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그건 누가 뭐래도 미국의 제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만들어진 게 상해 임시정부라고 기본적으로. 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자, 일본에서 천황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천황제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천황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어디다 의지를 했냐면 물론 이제 유럽의 그 왕조 국가도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 의지를 했냐면 미국에 상당히 의지를 했다고. 기본적으로 친미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결은 달라. 분명히 결은 다르지만 하지만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한쪽은 사회주의, 한쪽은 민족주의로 지금은 분류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친미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갈려서 사실은 서로 독립된 조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한 것은 일본 지식인들로 봤을 때 천황제를 지키려는 지식인들과 천황제에 반대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과 사실은 거의 같다는 거지. 거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5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서 수수방관만 하고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또 나머지 두 신선은 각각 훈수한다. 라고 하면서 훈수하는 거를 러시아 신명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오고 미국 군사가 오면서부터 내가 바둑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두 일본 신선이 앉아서 바둑을 둬. 근데 이제 여러분들 훈수는 언제부터 훈수를 둬, 여러분들? 여러분들 장기 훈수 두고 바둑 훈수 둘 때 언제부터 훈수를 두냐고. 여러분들 게임도 시작 안 했는데 여러분들 훈수 두는 사람 봤어? 여러분들 장기 판도 시작이 안 됐어. 바둑 게임도 시작을 안 했어. 근데 훈수 두는 사람 봤냐고. 여러분.
훈수를 둔다는 건 뭐냐면 게임이 시작된 다음에 하는 게 훈수야. 게임을 시작도 안 했는데 훈수를 한다는 건 없어. 그런 이치는 없어. 게임을 시작을 해야 훈수를 두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군사가 들어왔잖아. 그 다음에 미국 군사가 들어왔잖아. 뭐하러 들어온 거야? 게임이 시작됐으니까 훈수를 하려고 들어온 거지. 훈수를 하려고. 훈수를 하려고 들어온 거지. 그래가지고 훈수를 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훈수를 했어?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와서 훈수를 둔 사람이 누구야? 김일성이지. 미국이 들어와서 훈수를 둔 사람이 누구야? 이승만이잖아, 이승만. 소비에트 연방이 훈수를 두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야? 북한의 김일성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년 9월달에 수립돼. 자, 미국 군사가 들어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들어와서 훈수를 둔 결과로 만들어진 게 뭐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 1948년 8월 15일날 수립되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야,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 누구 일본 사람 있었나? 여러분들, 거기에 일본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48년 9월달에 수립이 됐을 때 거기에 일본 사람이 있었어? 일본 사람 없었지.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거기에 일본 사람이 있었어? 일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강증산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바둑파는 조선이요, 바둑돌은 조선인민이다. 일본 사람은 바둑돌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싹 빠진 거지. 일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전부 다 조선 사람들로만 돼 있잖아. 바둑돌이니까 바둑판에 올라가 있는 거지. 일본 사람은 바둑돌이 아니니까 거기에 다 빠져버린 거고. 응?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치야. 강증산이 뭐라고 했어?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한다. 바둑을 시작을 해야 훈수를 두는 거야. 바둑을 시작 안 했는데 훈수를 둔다는 법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둑이 언제 시작됐느냐? 바둑이. 즉, 이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조선 신명을 얘기하는 거지. 조선판이 바둑판이고, 조선이 바둑판이고, 조선 인민이 바둑돌이 그 바둑. 그리고 네 신선이 바둑을 두는, 두 신선은 훈수하고, 두 신선은 바둑을 두는 그 바둑은 언제 시작된 거냐? 그래서 내가 그걸 1945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얘기한 거라. 근데 여러분 내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 여러분들 바둑하고 씨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내가 그런 얘기했잖아.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그때 판이 다르다. 판이. 바둑판은 네모 사각판이고 씨름판은 원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바둑판하고 씨름판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또 하나가 있어. 뭐야? 바둑판은 옆에서 앉아서 사람이 훈수를 둘 수 있어. 씨름판은 옆에서 사람이 훈수를 두지 못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둑은 바로 옆에서 두는 사람 바둑을 두는 사람 옆에서 바로 앉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둬야 되겠네. 이거 잘못 뒀네. 이거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이렇게 두면 된다고. 라고 훈수를 할 수 있다고, 훈수를.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은 그렇다고. 씨름은 그게 안 된다고. 씨름은 아무리 동네에 사는 작은 씨름이라 하더라도
씨름을 하는 두 사람만이 안에서 경기를 하는 거야.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대고 해도 씨름하는 사람들 귀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 바둑을 훈수 둔다는 얘기 들어봐서 씨름 훈수 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바둑은 훈수를 둬. 하지만 씨름을 훈수를 안 둔다고. 씨름을 훈련을 시키지, 훈련을 시키지. 하지만 씨름판에 들어가면 온전히 두 선수끼리 자기 능력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씨름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각자 벤치에 앉아있으면 그때는 이제 훈수를 하지. 코치들이 야 너 할 때 저렇게 너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왜 그때 이렇게 안 했냐 이렇게 앞으로 하면 이렇게 해라 이제 그때는 훈수를 듣지. 응? 근데 그렇게 훈수를 듣고 딱 다시 나와서 씨름판 안으로 들어가서 씨름을 하면 두 선수끼리만의 또 경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바둑은 안 그래. 바둑하는 와중에 옆에서 앉아가지고 훈수 둘 수 있어. 훈수를 둔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분명히 그 어? 중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중산도에서 나온 책을 보라고 뭐. 야, 러시아가 훈수하고 중국이 훈수라고 뭐 일본하고 미국 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뭐 바둑을 둔다. 바둑을 시작을 해야 훈수를 두잖아. 근데 강증사는 주인은 바둑을 둔다고 얘기 안 했거든. 강증사는 주인은 수수방관만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그러나 주인은 그 손님 접대하는 예에만 빠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손님 접대하는 예에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걸 망각해버리고 이 바둑 경기가 끝나면 내가 저 바둑판하고 바둑돌을 내가 돌려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만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거라는 걸 잊지 않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근데 손님 접대하는 예의만 빠진다는 건 뭐냐면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저 바둑판과 바둑돌에 내가 주인이었지라는 걸 까먹어버리는 거지.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손님이 뭐 시키면 손님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그거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기가 거기 주인이라는 걸 까먹어 버리니까.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손님이 뭘 요구해도 뭐 이제 응대를 해주면서도 내가 저 바둑판하고 바둑돌에 내가 주인이지 저거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바둑돌하고 바둑판을 제대로 쓰는지 잘 간수하는지 내가 지켜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결국 문제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증산도에서 얘기하듯이 대순진리에서 얘기하듯이 분명히 바둑을 두고 있는 건 분명한 거야. 한반도를 중심으로 누군가 바둑을 두고 있지. 왜 태극 문양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건 누가 뭐래도 분명히 누군가 바둑을 두고 있는 거지. 근데 누가 바둑을 두는 거냐? 근데 강증사는 바둑을 두는데 주인은 바둑을 둔다고 안 했거든. 근데 물론 강증사는 이거는 신명 얘기지. 사람이 아니라 신명 얘기라고 신명 얘기. 겉으로 보기에는 바둑돌 야 전부 다 한국 사람들 아니냐? 북한도 북한 사람이고 남한도 남한 사람이고 전부 다 한국 사람이잖아. 겉으로만 보기에는 몰라. 왜? 바둑은 바둑돌로 바둑을 두니까 바둑돌은 조선 인민들이니까 겉으로 보기엔 전부 다 북한 사람이고 남한 사람들이지 전부 다.
강증산이 얘기하는 건 신명을 얘기하는 거라고, 신명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신명이 지금 바둑을 두느냐가 문제인데, 증산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야, 이거는 주인 신명이, 조선 신명이 바둑을 두는 거다. 플레이를 하는 거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일본과 미국이 훈수를 두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증산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어? 안경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강증산이 뭐라고 했는데? 주인은 바둑을 두는 게 아니다고 했어.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주인은 수수방관한다고 그랬어. 바둑은 다른 신명이 둔다는 거야. 그래서 강증산의 말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강증산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남북한 대치는 누가 두는지는 모르지만, 신명기에서 누가 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 바둑을 두고 있지만, 조선 인민을 바둑돌로 하고, 한반도라고 하는 바둑판에서 누군가 바둑을 두고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강증산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최소한 바둑을 두는 플레이어는 조선 신명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최소한. 어? 최소한 조선 신명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강증산을 안 믿거나 또는 강증산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는 주인들끼리 서로 바둑을 두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은 강증산을 믿지 않거나 강증산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지. 나는 그렇게 단언한다고. 강증산을 믿는 사람이라면 강증산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 주인은 바둑을 두는 게 아니다. 주인이 아닌 신명이 바둑을 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주인은 아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한반도는 바둑을 두고 있는 그런 형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둑을 두고 있는 거야. 누군가는. 근데 최소한 주인은 아니다. 즉 최소한 조선 신명은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냐? 나는 일본 신명 4명이서 바둑을 둔다. 2명이 바둑을 두고 2명은 훈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둑을 둔다라고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어? 야, 무슨 일본 신명이냐? 어? 무슨 저기 혹시 러시아 신명이나 미국 신명 이렇게 와가지고 바둑을 두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뭐 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어? 하지만 나는 강증산의 천지공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바둑판과 바둑알을 빌려간 거는 분명히 일본이 맡아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 1명 4명이서 바둑을 두는 게 라고 난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야 미국 신명이나 그러니까 북쪽에는 뭐 소련 신명, 남쪽에는 미국 신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고. 그거는 이제 약간의 견해의 차이일 수 있겠지. 어? 하지만 나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논리에 따라서 얘기했을 때 나는 미국 신명이라든가 뭐 소련 신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둑을 둔다라기보다는 나는 일본 신명 4명이서 바둑을 두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 생각은. 하지만 분명한 거는 분명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바둑을 두고 있는 바둑을 두는 내 신선들 내 신명들 중에서 훈수 두는 신명은 북쪽에 앉아서 바둑을 두는 신명한테 그러니까
신명한테 훈수를 두는 신명은 그럼 분명히 볼셰비키 혁명, 즉 사회주의, 마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좋아하는 또는 거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지지하는, 찬동하는 그런 신명이 분명한 거고, 남쪽에 앉아서 바둑을 두는 플레이어 옆에서 훈수를 두는 그 신명은 이제 그게 아닌 거. 쉽게 말해서 마크스 레닌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하는 어떤 그런 주로 어떤 자유주의 쪽,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어떤 그런 왕조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떤 이제 찬성하는 어떤 그런 성향의 신명이라고 하는 건 난 분명하다고 생각하다고. 어? 그런 취향인 건 분명하다. 근데 그거를 소련 신명으로 볼지 아니면 그거를 미국 신명으로 볼지는 이제 견해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분명히 그런 취향, 그런 성향, 그런 경향 또는 그런 취향인 거는 분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지만 분명한 건 뭐다? 조선 신명은 아니다. 분명한 건 조선 신명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조선 신명이 바둑판과 바둑알을 돌려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씨름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러분들 강증산이 소위 괴질공사나 이런 거 볼 때 언제 하고 때를 맞춰서 공사를 보냐면, 이제는 때가 바쁜지라 상씨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공사를 보거든. 그러니까 강증산의 천지공사에서는 소위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괴질이 발생하는 그런 시점이 언제냐면, 상씨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게 발병한다고 강증산은 그렇게 얘기해. 강증산의 천지공사에서는 강증산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즉 주인끼리 하는 씨름 중에서 애기판이 있고 총각판이 있고 상씨름판이 있는데, 상씨름판이 넘어간다. 상씨름판이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두 주인끼리 씨름을 하는 데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지. 승부가. 위너하고 루저가 딱 결정되는 거지. 그게 상씨름판이 넘어간다는 건데, 그 상씨름판이 넘어가는 그때에 더불어서 소위 괴질 운수가 발병한다. 병겁이 터진다라고 강증사는 천지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아직 한참 뒤지. 아주 한참 뒤라고.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대두목하고 연결돼서 얘기하면, 바로 대두목이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소위 이제 1만 2천 도통분자를 내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추수를 하는 그것도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강민산. 바로 그 상씨름이 넘어가는 거, 그리고 병겁이 터지는 거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거든. 대두목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 이제 도통추를 열어주고 도통 1만 2천 도통분자를 만들어 내는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이건 내가 도통을 했지만 나는 도통 C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한참 뒤에, 그러니까 이게 C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라서 해가지고 어?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도통의 열매를 어? 따가지고 그거를 제자 1만 2천 도통 문자를 만들어내는 그 대두목은 그래서 한참 뒤에 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통을 하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도통 C를 뿌린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거는 뭐다? 이건 도통 씨를 뿌린 거다. 그래서 도통 씨앗을 뿌린 거다. 근데 그게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통 씨앗이 나와야
열매를 따는 사람이 열매를 딸 수가 있거든. 도통 씨앗도 안 뿌렸는데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야. 보통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지. 열매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나눠주고 열매를 나눠서 먹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생기는 거지. 보통 씨앗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통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데 이 사람은 뭐야 여러분들? 이 사람은 중요한데 이 사람은 대두목이 아니야. 대두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증산의 천지공사에서 도통씨를 뿌리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데 매우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데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대두목이 아니라고. 여러분 대두목이 뭐야? 대두목이 뭐죠 여러분들? 왜 대두목이라고 하지? 왜 머리두자에 눈목자인데 그 앞에다 클 때자를 쓰지? 왜 대두목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말 그대로 사람들을 거느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교단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자기 신도들, 자기 제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강증산 신앙하는 단체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교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단을 해가지고 세웠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신도들이 다 있잖아. 이제 다 어떻게 보자면 다 소두목이 작을 소자에 두목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소두목들이지. 하지만 나름대로 다 자기 패거리들이 있는 거야. 자기가 명령만 하면은 자기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패거리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나중에 자기가 대두목이 되겠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대두목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 거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거느리는 신도들이 있다는 얘기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뭘 하라고만 시키면 그거를 막 알아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도들, 그런 제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대두목이거든. 근데 대두목은 뭐야? 그게 많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도통씨를 뿌리는 사람은 강진산의 천지공사에서 엄청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이 씨앗을 뿌려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통의 열매를 따가지고 그거를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도통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엄청 중요해. 강진산의 진리에서 천지공사에서.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대두목이 아니야. 두목이 아니라고. 대두목도 아니고 두목도 아니야. 강진산의 천지공사에서 두목이 나오잖아. 두목이 있잖아. 그 두목은 누구야? 두목은 고수부 얘기하는 거지. 고수부. 대두목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고수부가 두목이니까 고수부도 뭐해서 고수부도 나름대로 자기 신도 제자들 건드렸잖아. 자기가 무슨 일을 시키면 막 그렇게 하는 공사를 본 거지. 그런 사람들을 건드렸다고 고수부도. 근데 정작 도통 씨를 뿌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 매우 중요한 역할 하는 사람은 두목도 아니고 대두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 왜? 두목이 아니거든. 대두목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모이는 거야. 신도들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야. 제자들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야. 왜? 두목이라고 해야, 대두목이라고 해야, 최소한 소두목이라고 해야, 아, 내가 나중에 도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나중에 후천에 가서 내가 무슨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거든. 어?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신앙을 할 수 있는, 뭐 돈이라도 갖다 바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도통 씨를 주는 사람은 대두목은 두목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두목이라고 얘기를 안 해. 대두목이라고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신앙할 이유가 없어. 저 사람 왜 신앙하는 거지? 신앙해봤자 내가 받을 게 없는데? 돈을 왜 갖다 바치지? 돈을 갖다 바치고 내가 받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
아무리 이게 진리다, 이게 도통을 한 거다, 깨달은 거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어? 거들떠도 안 봐. 근데 귀는 기울이는 거지. 저 사람 하는 얘기가 좀 귀가 솔깃하다. 귀는 기울여. 근데 안 따라. 저 사람은 내 스승님이요, 저 사람은 내 선생님이요, 내 사부님이요. 그렇게 안 해. 내가 뭐 하라고 해도 안 해.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해. 왜? 저 사람은 두목이라고 안 한다. 그냥. 저 사람은 지가 대두목이라고 두목이라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신앙하거나 무슨 돈 갖다 바치거나 이런 거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 재미가 있다, 귀가 솔깃하다. 그러니까 들을만 하다. 근데 저 사람한테 돈 갖다 안 바친다. 나 저 사람 안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강증산의 천지공사 이 도통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 도통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정말 강증산의 천지공사에서 정말 고생 중에 상고생이지. 상고생. 어? 고생 중에 상고생이야. 근데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 맨날 욕만 처먹어. 고생 중에 상고생이야. 고생은 제일 많이 해. 응? 고생은 제일 많이 해. 고생은. 근데 신도들이 하나도 없어.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얻는 건 하나도 없어. 땡전 한푼 없지, 얻는 게. 근데 도통도 못한 소두목들은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어? 얻는 건 많지. 돈도 챙기고 사람도 챙기고 막. 왜? 뭐라고 하니까? 지가 대두목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대두목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대두목이라고 한다. 근데 강진산의 진리에서 대두목은 정말 왔다다 이거야. 최고다 이거야.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대두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스스로 대두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맞는 같다. 어?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대두목이 아니라고 난 얘기하거든. 난 두목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말은 참 들을만하고 그럴싸한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대두목이 아니란다. 아니 강진산에 진리된 대두목이 이건데 자기는 대두목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대두목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이야 막 돈도 수십억도 막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십만 원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도 정작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나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는 거지. 땡전 한 푼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무슨 돈 받을 게 생기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가로채서 가져가 버리는 거지. 다 그래 다 그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강증산 천지공사에서 제일 뭐 소위 말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는 대두목이지. 누가 뭐래도 대두목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보자면 강증산보다도 더 개고생하고 상고생, 강증산보다 상고생, 그리고 고수보다 더 상고생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런데도 어? 그런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무시만 철저하게 당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야? 강증산 진리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야? 씨를 뿌리는 사람이야. 대두목은 그
도통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한 그 상고생한 그 고생의 열매를 대두목은 이제 나중에 따가겠지. 대두목이 12,000 도통 부자들이 그거 받아가겠지. 어? 그러니까 강진산의 진리에서 어? 도통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당연히 강진산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상고생을 하고 근데도 대접 하나도 못 받고 개무시 뭐 무시라는 무시는 다 당하고 천대라는 천대는 다 당하고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아는 도통씨를 뿌리는 사람, 아 내가 도통씨를 뿌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면 당연히 강증산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증산에 천지공사가 맞는 부분이 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강증산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강증산의 진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아무리 도통한 사람이라도 이걸 아는 도통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걸 알면 강증산 진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누가 됐든 간에. 그래 내가 도통씨는 뿌려준다. 근데 내가 도통씨는 내가 뿌려주겠지만 도 닦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내가 강증산한테 내가 가가지고 내가 대가리는 못 숙이겠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지. 그래, 나중에 대두목이 나와서 내가 뿌린 도통 씨앗 가지고 그 열매를 따가지고 12,000 도통꾼자한테 나눠주든 어쨌든 대두목이 나와서 후천을 뭐 어쨌든 간에 그때 나중에 보자. 그때 내가 강증산 보면 그때 강증산 보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강증산이 뭐라고 했어? 강증산이 나중에 온다고 그랬잖아. 그때 나중에 이제 후천 때 이제 강증산이 온다는 건데 그때 보자 이거야. 그때 보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지금은 강증산이 와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강증산이 와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죽어서 신명으로 해가지고 강증산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때라도 그때 보자. 그때 너 가만 안 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만 안 둔다 이 새끼야 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고생이랑 고생은 상고생 중에 상고생을 하는데 어? 아니 여러분들 강진산 천지공사 보면 강진산이 개고생했지. 강진산 고생했다고. 고생했지만 그래도 먹을 건 다 처먹었잖아. 받을 건 다 받아 처먹었잖아. 천지공사 한답시고 말이야. 맛있는 음식은 다 처먹었지. 천지공사 한답시고 신도들한테 말이야. 신도들 건드리면서 여기저기 천하 유람도 했지. 좋은 데라고 하는 좋은 데는 다 다녔잖아. 강진산. 그래? 강진산 천지공사 보면서 개고생을 했다고. 상고생했다고.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밥도 지어주고 돈도 갖다 바쳐주고 물론 공사를 보기 위해서지만 그렇게 했잖아. 근데 도통씨를 뿌리는 사람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도 없고 신도도 없어. 왜? 자기가 두목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대두목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해. 사람들은 대두목이라고 해야 두목이라고 해야 따라거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도통 씨만 뿌리는 거야. 어? 상고생 중에 상고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꼭 나와야 되거든. 왜? 강진산 진리에서 도통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강진산 진리 중에서 상고생 중에서 상고생은 누구냐? 어? 그건 도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지금 교단 무슨 차려가지고 신도들 제자들 거느리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소두목이네 대두목이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 딴에는 다 고생했다고 얘기하겠지. 어? 나도 야 이거 이렇게 개창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너 무지하게 고생했어라고 얘기하겠지. 하지만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도통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제일 상고생한 거야. 그건 강증산보다 더 상고생한 거야.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소두목이네 대두목이네 그런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자기 제자들 신도들 거느리고 있어. 어? 이러쿵저러쿵. 야, 저 새끼 저런 얘기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어? 이러쿵저러쿵. 시부렁 거리면서 노가리 까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듣고 있잖아 지금. 편하게 말이야. 야, 그 좀 이 새끼 얘기가 좀 길어진다. 야, 좀 배고프다. 야, 어디 맛있는 것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제자들이 가가지고 신도들이 가가지고 딱 사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바치잖아. 그럼 또 그거 맛있게 먹으면서 뜯으면서 그러면서 야, 저 새끼 오늘은 좀 말을 좀 길게 하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고도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소이네 대두목이네 하는 사람들은 강증산을 욕할 수도 없고 욕하면 바로 천벌받지만 도통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강증산 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욕 처먹어도 강증산은 아무 말도 못해 그 새끼 그거.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예전에 그랬던 거지. 내가 이런 거 하기 싫다고 내가 이런 거 하고 내가 그렇게 약을 빨아먹었던 거지. 아니라고. 나는 그냥 돛 닦는 사람이고 나는 일개 신도다.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 내 뜻대로 안 됐어. 내가 그냥 덜컥 이렇게 도통을 받아버렸어. 버려버렸어 내가 덜컥.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강진산 진리에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상고생. 그냥 도통 씨만 뿌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얻는 거 하나도 없어. 왜? 얻는 건 누가 얻어? 가을에 열매 맺을 때 그 열매를 대두목이 열매를 가져가는 보통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냥 씨만 뿌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만 죽어라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기 싫다고 내가 그렇게 빠락빠락 악을 썼는데 강한 이 개새끼가 아주 그냥 나한테 덤태기를 씌워놨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나한테 덤태기를 씌워놨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내가 그렇게 싫다고 바락바락 악을 썼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바락바락 악을 써도 내가 도통을 한 건 사실이고 도통한 사람으로서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자기가 소두목이네 대두목이네 하면서 그 가던 각종 교단, 뭐 교파에서 그 교준이 뭐니 이러고 있는 그런 작자들한테 내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대두목이 아니야. 대두목은 나중에 나와, 나중에. 지금 주인 신명이 조선판하고 조선인민, 바둑판하고 바둑돌, 조선과 조선인민, 즉 한반도하고 대한민국 국민, 남한, 북한 다 포함해서 돌려받지도 못하고 지금 바둑이 계속되고 있어. 바둑이 안 끝났어. 이 바둑이 끝나야 애기판, 씨름판이 시작되고, 애기판, 씨름판이 끝나야 총각판, 총각판이 끝나야 상씨름판, 상씨름판이 넘어가면서 그때 대두목이 출연하는 거야. 아직 갈 길이 구만리야, 구만리. 갈 길이 구만리라고,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은 다 대두목이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도. 나는 그냥 도토리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받는 거 하나도 없는, 어? 그래도 강증사를 신학하려면 교단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 그거 맨 처음에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 내려주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때 사도들 그때 신도 자기들이 살았을 때 그 개벽이, 그러니까 뭐야, 자기들이 살았을 때 소위 말해서 심판이 올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이야? 벌써 2000년이 지났어. 2000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뭐야? 교단이 있었기 때문이야. 교단이. 예수를 신앙하는 교단, 어? 교단 무슨 뭐 천주교가 됐건 무슨 뭐 개신교가 됐건 아니 무슨 뭐 정교회가 됐건 그 교단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신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그런 어떤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신앙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지금 강진산을 신앙한다는 모든 교단에 있는 교주들은 전부 두목이 아니지만 교단은 필요해. 교단은. 강증산이 얘기한 어떤 그런 나중에 대두목이 나와서 그 도통 열매를 나눠주는 그 12,000 도통 군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교단이란 게 있어야 된다. 강증산을 신앙하는 교단이란 게 있어야 돼. 이게 뭐가 됐든. 그래야 나중에 대두목이 나왔을 때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단에 있는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대두목은 아무도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지만, 그러나 교단 자체가 난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분명히 대두목은 없어. 아무도 없어. 소두목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교단은 필요하다. 예순진리회가 됐건 뭐 대전에 본부가 있는 증산도가 됐건 또 다른 교단이 됐든 간에 강진산의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의 조선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생겨난, 어떻게 보자면 매우 중요한 민족적인 어떤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란 말이야.
이런 종교를 신앙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난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강징산을 신앙하는 어떤 단체의 교단이 되고 어떤 교파가 됐든 간에 교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는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든 간에 대두목은 아무도 없고 수두목은 아무도 없다. 목은 아무도 없다 이거야. 소두목이 됐건 대두목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다 나름대로 자기가 라고 그냥 착각하고 하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진짜 역할은 뭐냐, 그냥 교단을 유지하는 거야. 강증산을 신앙하는 교단을 유지하는 역할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왜 교단에는 교주가 있어야 되거든. 교단에는 교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교단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증산을 신앙한다고 하는 어떤 단체에도 내가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왜? 대두목이 아니거든, 소두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교단만 유지하는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 하면 오히려 더 껄끄러워. 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데를 안 간다고. 그런 거야, 그런 거. 이제 내가 얘기를 시작한 지 1시간 한 50분 정도. 물론 중간중간 내가 좀 그러니까 말을 안 하거나 이렇게 좀 중간중간 공백을 한 그런 이제 시간을 빼면 아마 1시간 한 35분 정도? 뭐, 이 정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 내가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 놓을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이 되면 내가 업로드를 하고, 인터넷이 안 되면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고, 뭐. 인터넷이 안 되면 뭐 오늘 그 저 공사하러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용인권 인터넷이 되면은 뭐 오늘 안으로 내가 이제 업로드를 할 거고, 아니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된 다음에 하든가. 그래서 내가 강증산을 신앙한다는 어떤 교단에도 내가 가지를 않는 거야.